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슬기로운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이수경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우리의 건강은 결국 우리의 몸 안에 어떤 걸 넣느냐에 달려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뜻일 텐데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 한방차와 식재료를 이용해 건강한 식습관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걸 드시는지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냥 저는 골고루 그냥 당기는 대로 다 먹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맛을 이야기할 때 어떤 때는 좀 달달한 게 땡길 때가 있으면 뭐 커피를 마셔도 조금 달달한 음료를 같이 추가해서 이제 넣어서 먹게 되고, 이제 매콤한 게 좀 땡길 때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추를 조금 더 넣어서 얼큰하게 이렇게 먹고, 어떤 때는 또 씁쓸한 게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이제 식사를 좀 과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속이 약간 더부룩하게 되니까 이때는 단 걸 먹게 되면 속이 좀 더 부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커피를 마셔도, 원래는 제가 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데 이때는 좀 씁쓸한 커피를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 입맛에 따라서 당기는 대로, 그런데 배가 부른 한도에 있어서는 들 수 있으면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당기는 맛을 먹되 배부를 때는 더 이상 먹지 않는 네. 것, 이것이 건강의 비결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는 여러분의 건강 고민으로 꾸며지는데요. 잠시 후에 건강 고민을 가진 시청자분 전화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방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배가 나오면 지방간이 있다고 보통 생각 많이 하죠. 하지만 술과 친하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긴다고 합니다. 박사님, 지방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의학에서 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장기인지 궁금한데요. 이제 한의학의 경전인 황제내경에서 간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는 만든다는 생자, 생기게 한다는 생자의 한문의 한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하게 한다는 것은 없는 곳에서 무언가 잘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간에서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단백질 음식이라든지 지방을 많이 먹지 않아도 간 자체 내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간장과 이 담낭의 기가 좋은 분들의 경우에는 무언가 어떤 자기의 사업체를 해도, 그렇지 않으면 집안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어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을 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집이다, 사무실이다 그러면 그곳에 무언가를 가득 채우는 역할을 하게 되고, 회사를 운영을 한다, 자기의 이제 자영업을 한다, 이런 경우에 없는 곳에서, 혼자 있는 곳에서 찾고 이제 직원 수를 늘리는 이런 역량이 좋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생기게 하고 만들게 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좋은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간장의 기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통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간이 참 중요한 장기이기도 하죠. 하지만 한번 손상되면 회복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성인병의 하나인 지방간은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간에 지방이 없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5% 이상, 간에 이제 5% 이상의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를 지방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간세포에 5% 이상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라고 하던데 지방간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유는 크게 6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음주입니다. 알코올성 간 지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알코올을 특히 이제 간에서 분해를 하게 되는데, 이 분해하는 능력이 사람들마다 또 하루의 용량의 차이가 있겠죠.
예, 그래서 술을 많이 먹고 또 오랜 기간 동안 먹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간이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양치질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양치질을 하다 보면 치약이 조금 흐르잖아요. 그래서 그 치약이 흐를 때 바닥에 떨어지면 지방간, 비만을 걱정하지 않아도 좀 되겠는데 자기의 이제 배 쪽에 이제 치약이 좀 묻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만이 되고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간에 특히 이제 내장에 지방이 쌓이면서 간에도 지방이 쌓이는 증상, 형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어떤 만성 대사성 질환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에 결국은 대사 기능이 잘 안 되고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방간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특히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중에 특징적으로 좀 피곤하면 짜증을 내시는 분이 있고 뭔가 나한테 불편한 게 있고 내 의견이 잘 개진이 안 될 때 분노를 많이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간에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생성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지방간이 쌓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히려 심한 영양 부족에 의해서도 지방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장기는 간 세포든지 이제 심장의 이제 근육이라든지 이런 세포가 스스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결국 운동을 너무 하지 않아도 문제인데 내가 기운이 없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체력이 떨어지다가 보면 간 자체도 활동력이 떨어지겠죠. 활동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간세포에 지방이 쌓이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겁이 좀 많으면서 내성적이면서 불편한 게 있는데 이 경우를 분노로 표출을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좀 피곤하면 짜증이 나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비입니다. 특히 이제 간에서 이제 담즙 분비를 통해서 이제 담즙이 대변을 통해서 장으로 대장을 통해서 이제 대변으로 빠져나가줘야 되는데 이 대변 자체가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할 때 이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그래서 간과 대장은 상통관계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때 양방 병명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간성 혼수입니다. 대변 자체의 찌꺼기가 밖으로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에 뇌 쪽으로 독소가 올라가면서 혼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방송하면서도 대변을 시원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나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지방간이 좀 있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는지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느낌이 없는지 또는 변비가 있는지를 자신의 이제 몸 상태에 따라서 꼭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이유들로 간에 지방이 쌓이면 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간에서 무언가 만든다고 했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의 이제 분해를 하고 이제 합성을 하는데 이러한 작용들이 잘 안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다량의 이제 단백질을 합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은 자체가 간세포가 혈액 응고 인자가 있고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오래 걸으면 이제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알부민 생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간이 해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들어온 대표적인 게 이제 알코올을 해독하고 우리 몸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나 이물질을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독소를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해독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이나 뭔가 체한 느낌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방을 흡수를 먹었을 때 이 담즙 분비가 되어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이제 지방을 먹었을 때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심한 입냄새라든지 이제 피부색이 이제 변색이 됩니다. 빌리루빈이 대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 몸에 계속해서 축적이 되면 손톱이라든지 이제 눈이라든지 피부가 약간 누렇게 이제 변색이 되는 경우가 있고, 심해지면 황달까지도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흔히 술이 센 사람들은 간이 튼튼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지방간에도 안전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이 지방간은 술을 먹는 양과,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 기간이 길수록 또 술을 많이 마실수록, 지방간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술이 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술의 성질은 또 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 찬 사람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이라는 것은 내 몸에 맞으면 어느 정도는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뭐든지 한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밥을 먹을 때 한 공기가 한도가 있는데 내가 맛있어서 좀 더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이 먹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복통이라든지 설사라든지 역류성 식도염,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술을 매일 너무 많이 먹는데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정확하게 이제 건강검진을 한 번 더 내과에서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술이 세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지방간으로 안전하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왜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가, 제가 간은 무언가 이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개척정신, 어딘가 낯선 곳에 가서 자기가 거기서 독립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떤 사업체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라든지 여기에서 번성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이 간장의 기가 좋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몸에서도 제가 지방을 많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지방을 자꾸 많이 만드는 경우에 간에 지방이 쌓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어머님이나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 나는 고기를 먹지도 않는데 왜 병원에 가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는지, 또 지방간이 있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뭐 이렇게 고기를 먹으면 뭔가 속이 좀 불편해서 못 드시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선천적으로 간에서 지방을 너무 많이 만들어내는 역량이 있어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변비입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대변으로 해서 찌꺼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내장 지방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이제 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복부가 냉증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밥을,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뭐 남성분들 밥을 2그릇 먹고 뭐 맥주를 많이 마셔도 그 다음 날 되면 배가 부르지 않거든요. 배가 나오지 않고 아침이 되면 또 밥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40이 넘고 50이 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배가 차가워지게 되거든요. 배가 차가워지면 음식을 먹는 대로 몸무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비하면 제가 진료하다 보면 나는 지금 밥을 반 공기밖에 안 먹고 하루에 3끼도 입맛이 없어서 잘 못 먹는데 체중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복부를, 제가 그래서 배 복진을 해보면 제 손을 대서 환자분한테 제 손이 좀 따뜻해요, 차가우세요, 이렇게 하면 제 손이 차갑다고 느끼면 배가 따뜻한 거고,
상대방 손이 따뜻하다 그러면 자신의 배가 차갑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복부가 냉증이 있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증상입니다. 과로 증상입니다. 그 간에는 만성 피로 증상 여러 가지 해독 물질을 해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지방이라든지 탄수화물 대표적인 게 물질의 분해와 합성을 하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기능들을 하게 되는데 내 몸이 힘든 경우에는 간 자체가 영양을 발휘를 못하게 되면서 지방간이 쌓이는 게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 지방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을까요? 일단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인이 6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음주입니다. 그래서 음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술 양을 줄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을 해독하는 이제 침이나,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하면 되고, 두 번째는 비만입니다. 비만의 경우에도 항상 2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는 당연히 체중이 늘겠죠. 두 번째는 내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는다. 그때 보는 것은 대표적인 게 변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과식을 해서 비만이 생기는 경우에는 음식량을 좀 줄이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보다는 두 번째는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장내에 이제 열이 있어서 변비가 생기는 건지 복부가 차서 변비가 생기는 건지 이 변비를 치료를 하게 되면 지방간이 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질병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특히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노를 누구나 낼 수 있는 여건이 항상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표출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내 간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니까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 간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일 때는 근육도 그렇고 내장장기도 그렇고 약간 움츠리고 뭉쳐지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신진대사 순환이 안 되면서 지방간이 더 쌓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영양 부족인데요. 뭐 이때 실질적으로 뭐 영양 부족보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맥을 보았을 때 이제 맥이 약하고 특히 이제 피부의 상태하고 눈의 상태를 같이 보는데요. 항상 눈의 상태가 좀 졸린 눈의 상태다. 또는 피부가 약간 건조해지고 까칠하고 보습제를 발라도 바로바로 건조해지고 손의 끝부분이 갈라진다. 발 뒤꿈치가 자주 갈라진다. 이런 경우가 바로 간에서의 이제 원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비 증상입니다. 변비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어찌되었든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해서 나가는 것도 잘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잘 못 먹으면 변을 2, 3일에 한번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3끼를 꼬박 적정량을 먹는다. 그런데 대변은 2, 3일에 한번 본다. 그러면 먹는 거에 비해서 나가는 게 시원치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간에도 지방이 쌓이기 때문에 항상 이 대변의 문제를 꼭 가볍게 그냥 변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나이가 들어 있을 때 체중이 증가하고 몸이 여기저기 아플 때 치료가 잘 안 될 때는 항상 이 변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치료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방에서는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로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방간 관리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방간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뭔가 속이 이제 쌓여 있거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받으면
매콤한 게 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음식을 먹을 때 뭔가 좀 칼칼하고 개운하고 이러한 음식을 좋아하는 체질의 경우에는 이때 창출과 향부자를 도움을 받으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나는 음식이 좀 매우면 좀 혀가 얼얼하고 조금 매운 걸 먹으면 배가 살살 아프고 화장실을 가서 약간 변이 무르게 본다. 그래서 나는 매콤한 것보다 좀 달달한 게 좋다. 이런 경우에는 백출과 지시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입맛에 따른 방법으로 한방차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도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 상식도 쌓고 건강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 그리고 현재 아픈 곳 말씀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문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건강 고민 가진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본인 상담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예, 부인입니다. 네, 그러면 아버님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3세. 네, 그리고 원활한 상담 위해서 키와 몸무게도 여쭙겠습니다. 168, 네. 66kg.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떤 부분 불편하셨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나이가 이제 73인데요. 네. 이게 옛날에 소화 잘 됐는데 지금은 이게 소화가 안 돼갖고 잘 체하거든요. 네. 근데 체한다는 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체온 걸 내리고 난 다음에 네. 음식을 조금 정량해서 한 숟갈만 더 먹어도 그냥 바로바로 체하거든요. 네. 이런 것은 어떤 현상인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은 먹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양약 복용하는 것은 그러면 혈압약만 복용하십니까? 혈압약하고 심근경색이 있어갖고 거기에 따른 약을 좀 먹고 있어요.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수술은 없고 그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시술은 받았어요. 네. 지금 이제 음식을 이제 조금 더 체해서 소화가 안 되는데 이제 체기가 내려간 다음에 음식을 이제 드시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드시면 계속해서 체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위장만 보아서는 안 되고 소장이나 이제 대장, 그 다음에 소변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변비기 있으세요? 대변요? 변비도 있어요. 소변은 어떠세요? 소변도 거의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네. 전립선 상태 살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 살펴본 적은 없어요. 전립선에 대한 진찰은 안 받아보셨고요? 진찰은 받지는 않고 거기 약은 심근경색 있을 때 그 약은 처방해 주더라고요. 전립선 약 복용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약을 복용하는데도 지금 소변의 상태는 어떠세요? 소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방송을 하면서 항상 이제 나이 드신 분한테 물어보고, 이 경우는 제가 이제 진료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변의 상태하고 대변의 상태가 잘 안 좋아지면 소화 상태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우선순위가 이때는 체기를 푸는 게 아니라 대변하고 소변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대변과 소변은 밑에 우리 뭐 하수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가 시원하게 잘 나가줘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면 자꾸 역류하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대변 자체를 잘 나가게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소변이 좀 덜 시원하다는 것은 이제 방광에서 이제 짜주는 힘, 그 다음에 지금 심근경색 시술을 받았고 약을 먹고 심근경색이 왔다는 것은 심장에서 이제 근육의 수축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방광에서 또 수축을 해야 예, 소변이 쫙 나가게 되는데 이때 혈관을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빠져나가야 되고 대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소변과 대변이 잘 빠져나가는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아, 예, 예. 예, 적으실 수 예, 있겠습니까?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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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봉령, 백봉령, 예, 백출, 백출, 예, 도인, 도인요? 예, 예, 예. 예, 진피, 진피, 예, 거기까지 각 4g입니다. 아, 4g씩이요? 예, 그 다음에 감초 2g, 감초, 2g. 감초 2g이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걸 물을 1800cc 넣으세요. 예, 예. 예, 1800cc 넣고 예, 한 40분 정도 끓여서 이제 100cc 정도로 만드세요. 야, 예. 예,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드시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오후에 한 5시쯤 한 번 더 드세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침을 놓으실 줄 아신다고 해서요.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제가 이제 소장, 대장 쪽이 방광이 같이 약하기 때문에요. 중환혈자리하고요. 예. 예, 천추. 아, 천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관원. 관원, 예, 족삼리, 관원, 족삼리, 이 삼음교. 삼음교. 예, 그러니까 이 족삼리하고 삼음교는 오른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 왼쪽 아니에요? 예, 오른쪽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좌여우로 했을 때는 보통은 이제 남자는 좌측인데요. 지금 대변하고 소변이 밑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시원치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아마 맥을 보면 맥도 오른쪽 맥이 조금 더 약간 성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족삼리와 삼음교를 예, 침을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예. 네, 방송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한방차로 건강에 도움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드린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몸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체하고 약해진 위장 기능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본인 상담부터 가족 상담까지 모두 가능하니까요. 전화 서울 02823-2000번 혹은 SNS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고 먹으면 더 도움되는 식재료를 살펴보는 슬기로운 건강 밥상입니다. 오늘 살펴볼 식재료는 봄나물의 대명사 달래입니다. 톡 쏘는 매운맛이 일품인 달래는요, 동의보감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박사님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달래는 소산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마늘 이야기할 때 큰 대자에 대산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마늘과 달래는 겉의 모양이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마늘보다 작기 때문에 이제 적을 소자의 소산자입니다. 특히 마늘은 제가 성질이 뜨겁다고 했잖아요. 이 달래도 성질은 뜨겁지는 않지만 약간 따뜻하고 약간 맛이 매우면서 독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당연히 따뜻하고 특히 맛도 매콤하기 때문에요. 매콤하면서 약간 뜨겁다. 그러면 우리가 매운맛을 먹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신진대사가 잘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속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소화를 잘 시키고 특히 이제 광란으로 토하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고 평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상이나 설사를 자주 잘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어떤 걸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약간 매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이 달래를 자주 섭취해 주시면 이 과민성 대장 증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요즘 같은 봄철에 춘곤증이나 또 괜시리 입맛이 떨어지는 식욕 부진으로 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달래의 매운맛이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의 음식의 이제 문화는 정말 대단한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계절에 나온 음식인 달래를 요리해서 먹으면서 이제 춘곤증을 이기고 봄에 이제 나른한 기를 생동시키는 힘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달래의 매운맛은 효소 작용에 의해서 알리인이 알리신으로 변화가 되면서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제 식욕 부진이나 봄에 나른하게 손발이 나른해지고 자꾸 졸리는 증상에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춘곤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달래가 봄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만큼 열량이 낮다고 들었는데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예전에 뭐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이제 매운 음식을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 음식하고 매운 음식이 있는데 단 음식은 조금 더 이렇게 좀 부풀게 하게 되고 매운 음식은 우리가 땀이 나면서 흩어뜨리게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 알리인에는 이 달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알리신은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주고 특히 이제 지방을 분해해주는 효능이 있어서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약간 느끼한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약간 칼칼한 음식을 먹고 싶게 되고 우리가 어디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면서 땀이 좀 났다. 그런 경우에는 몸이 더워지니까 시원한 달달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이제 생리와 병리가 같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의 맛으로 인해서 내 몸을 조절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제 생리 전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가 생리하게 되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의 오장육부의 세포는 살기 위해서 피를 충분히 보충을 해놔야 되잖아요. 그래야 몸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할 때가 되면 몸이 부푸는데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도 부풀지만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 음식을 조금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나고 나면 원래 몸으로 가볍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매콤한 게 좀 땡길 때는 약간 먹어 주시고 달달한 게 좀 땡길 때도 좀 가볍게 섭취를 해 주시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래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들었습니다.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제 다크서클을 이제 예방을 하고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침착되는 것을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또 이 알리신 성분이 이제 항노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탱탱한 이제 피부를 유지를 시켜주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탱탱한 피부를 원하면 오늘 저녁에 달래장으로 비빔밥을 해 먹어야겠습니다. 또 달래는 수족냉증을 가진 사람에게 참 좋다고 들었는데요. 성질이 따뜻한 식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성질이 따뜻하고 이제 그거보다 성질이 좀 뜨거운 것은 이제 대산이 이제 마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질이 당연히 따뜻하기 때문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시키게 되고 또 몸 안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주기 때문에요. 피를 맑게 해주면서 뇌로도 또 손끝, 발끝으로 왜냐하면 맑고 깨끗해야 멀리까지 가죠. 그래서 피가 탁하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음양의 개념 안에 이제 청탁의 논리가 있게 됩니다. 맑은 것은 멀리까지 가고 우리 몸의 장부에서 영양 공급을 받았는데 멀리 있는 곳은 뭡니까? 머리와 손과 발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피가 맑아야 되겠죠. 또 내 세포에서 쓴 근육에서 쓴 찌꺼기들을 다시 받아서 심장으로 다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가 되기 때문에 항상 피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요. 손과 발을 순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수족냉증의 예방도 되고 또 치료도 되는 좋은 음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달래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이 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다혈질이신 분들 또 소양인이나 이제 태양인의 체질 검사를 이제 받아서 체질 판정을 받으신 분들 또 위점막이 약해서 평소에 이제 속이 쓰리거나 이제 위궤양이 있는 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구내염이 잘 생겨서 현재 입안이 이제 이렇게 혀가 갈라지듯이 논바닥 갈라지듯이 갈라지거나 약간 매콤한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혀가 얼얼해서 먹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래를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이 달래는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C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생으로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으로 섭취를 하는 게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달래는 약간의 독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는 달래를 그냥 생으로만 먹지 않아요. 간장에 같이 비빔밥으로 해서 먹고 또는 된장에 살짝 된장찌개에 넣고 또는 된장을 찍어서 먹잖아요. 된장은 대표적인 해독제잖아요. 우리 옛날 어머님, 할머님께서 아이들이 벌에 쏘여서 부어 있으면 거기에 된장을 붙여주잖아요. 그만큼 해독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달래를 섭취할 때 된장이나 간장의 도움을 같이 받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이 달래를 꼭꼭 씹을 때 여기서 튀어져 나오는 효소에 의해서 알리신 성분이 계속해서 많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달래를 섭취할 때는 꼭 부드럽게 삼키지 마시고요. 입에서 조금 더 머금었다가 씹어서 톡톡 느낌을 느끼면서 충분히 씹고 그 다음에 이제 속으로 넘기시면 목으로 넘기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 봄의 생동감 있는 느낌을 입 안으로 꼭꼭 씹어가면서 느껴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기로운 건강밥상, 오늘은 봄의 전령사 달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달래로 건강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식재료나 자신의 체질에 도움되는 식재료를 알고 싶다면 원음방송TV 카카오톡 채널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강상담소가 이어집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똑똑한 선택.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에서는 건강 고민과 질환에 대한 궁금증까지 박사님께서 직접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02823-2000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아버님 오늘 본인 상담이실까요? 네. 저희 상담을 위해서 올해 연세 먼저 여쭙겠습니다. 나이요? 네, 나이는 35년생. 그러니까 89세지, 89세. 네, 그리고 키와 몸무게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여기 마침 저 의료보험에서 어저께 통지가 와가지고 지금 갖고 있어요.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 몸무게부터, 네, 예? 몸무게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몸무게는요. 네, 이거 다 읽어야지. 제가 쭉 읽으면 안 되나? 네, 대략적으로 네. 말씀해 주셔도 괜찮아요. 키는 153, 네, 몸무게는 57.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박사님께 어떤 부분 궁금했는지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건강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아버님이요. 제 나이가 89세인데 예, 여기 결과만 드릴게요. 결과는 네. 심내혈관 나이는 66세로 나왔어요. 예, 그리고 또 10년 이내에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확률은 26.6에서 감소돼 가지고 13.5에서 9.9로 됐고, 네, 그래서 좀 뭐랄까 조금 잘 나온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원래 음주와 담배는 전혀 하지 않고 예, 몇 가지 있는데 제가 물어볼 게 몇 개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예, 말씀하세요. 첫째는 콜레스테롤이 예, 콜레스테롤 그 수치가 너무 낮아요. 예, 그래서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좀 의심된다 했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여기 그냥 총 콜레스테롤이 120, 예, 200이 200이 한계인가 본데 120이 되고 예,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48. 예, 남자의 경우는 60인데 그렇게 됐고 예, 또 중성지방은 58. 그것도 예. 150이 한계로 돼서 58이고 또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60, 예, 130인데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콩팥이 나빠갖고 늘 걱정을 했는데 네, 콩팥이 크레아틴이 1.1, 예, 그것도 정상보다 낮고 예, 그다음에 신사구체 사구체 여과율이 예, 67, 예, 60 이상이 좋다고 하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간 질환은 GHGP죠. SGOT가 25, 예, 또 SGPT가 19, 예, 또 감마 GPT가 23. 그래요. 그러니까 간에는 이건 문자상으로는 좋은데 예, 이거 7년 전에 판정받기를 간 경화라고 7년 전에 그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오늘날까지 그냥 그대로 개통이라고 요대로 개통만 되면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대요. 예, 그래서 간에는 아마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걸로 봐서는 간이 그냥 경화 상태로 그대로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위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예, 뭐라고 판정이 나왔는가 하면 어디 갔어? 이렇게 됐어요. 뭐냐면 이거 다른 거보다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해서 봤는데 흉막이 두꺼워진 소견 또 혹은
경증도의 심미대 보임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근데 흉막이 두꺼워졌다는 말을 제가 이해를 못해. 뭐가 두꺼워졌는지 그걸 모르겠고, 예. 또 그다음에 위에 대한 검사한 거 있는데 위에는 또 이 결과는 이런 말이 나왔어요. 어디 갔나? 이렇게 나왔어요. 문맥압 항진성 위병증 예. 관천됨 그러겠어요. 예. 이 고인의 시간 이제 의심보다는 알고 싶은 게 그거고요. 네네. 기관 대경색이 컴퓨터 상으로 볼 때는 한 100원짜리만하게 이렇게 허옇게 보여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약을 엘스톤가 혈전용에 이제 그것을 지금 계속 5ml짜리를 먹었는데 체중이 너무 적으니까 2.5로다 내려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한 1년간 그렇게 먹는데,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발이 늘 잘 때 이렇게 깨끗이 않게 잘 때 보면 약간 저린 듯하게 이렇게 느끼는 때가 좀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예, 말씀드릴게. 간장에서 오는 건지 또 콩팥에서 오는 건지 뇌경색에서 오는 건지 그 원인을 제가 모르겠어요. 예, 어르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발이 저린 것은 허리 쪽에서 오는 경향이 대부분이고요. 예, 허리요. 예, 허리요? 예, 예. 그다음 허리는 별로 허리는 그 아픈 거는 별로 없는데. 예, 허리는 아프신 게 없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경 자체가 눌리게 되면 끝부분 쪽으로 다리 쪽으로 가서 이제 그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덜 나타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 두 번째는 침대를 이거 자는 습관을 좀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럼. 예, 이 경우는 일단 허리에 대한 검진을 한번 받아보세요, 어르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위 내시경을 해서 문막 쪽하고 문제가 이제 좀 있다는 것은 어르신이 간 경화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선생님께서 별 말씀을 안 했으면 지금 현재 간 수치도 괜찮으시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담당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위 자체가 예. 이제 기능이 좀 떨어져 있으면서 아까 이제 흉막이 좀 두껍다고 했잖아요. 네. 예, 이제 예. 흉막이라는 것은 흉자는 가슴 안쪽에 있는 막입니다, 어르신. 젖가슴 네. 안쪽에. 그 막이 네. 이제 신진대사가 연세가 높으니까 그 네. 막 자체가 순환이 안 되면서 좀 두꺼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 그 가까운 그 어르신 집에서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이 예. 경우에는 지금 이제 따뜻하게 이제 순환시키는 침이나 이제 뜸 치료를 좀 받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까운 진료기관을 방문하셔서 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상담자분은 89세로 건강검진을 하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게 나왔다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보통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높은 게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상담자분처럼 낮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위험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몸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요. 이제 콜레스테롤은 지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이 너무 많아도 문제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지방은 특히 우리 몸의 이제 세포의 에너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콜레스테롤 양이 너무 부족하게 되면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이라든지 이제 무력증이라든지 소화불량 증상이라든지 수종 냉증이라든지 이러한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지금 이 어르신이 연세가 89세인데 예, 술과 담배는 젊었을 때부터 안 하시고 이렇게 건강검진 기록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반 젊은 분들보다 정말 또박또박 예, 궁금한 걸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사실은 예, 꼼꼼하고 이제 완벽한 체질이신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조금 더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잘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제가 간에서 지방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을 너무 많이 만들어도 문제고 너무 적게 만들어도 문제고 현재 어르신께서 간 경화로 이제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간에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힘 자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또는 금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한 번 더 문의하셔서 여기에 맞게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이제 정상 범위는 그 콜레스테롤이 이제 낮은 분이 있고 많은 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의 경우에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맞게 진료를 보고 이제 제가 항상 음식을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는 거고 또 나가는 게 예, 대소변을 통해서 나가는 게 시원치 않아도 그렇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제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있어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에 임하시면 되고 예,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너무 낮아서 어지럼증이라든지 이제 만성 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몸이 차가운 체질, 두 번째가 짜증이 나는 경우. 예, 그래서 몸이 피곤하면 그냥 눈꺼풀도 무겁고 말하기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환기와 당귀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이에 반해서 몸이 피곤하면 짜증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에서 화가 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당귀와 청궁을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 상담자분 사연을 듣다 보니까 나이가 89세였어요. 굉장히 80대 후반이신데 심혈관 나이가 66세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심혈관 나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 어떻게 관리하면 이렇게 건강한 심혈관 나이를 유지할 수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심혈관 나이는 결국 어르신께서 지금 술, 담배를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결국은 혈액 자체가 맑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서 이제 수축력이 좋아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술하고 그러니까 흡연을 예, 금연을 하시는 게 제일 우선이고 예, 술은 내 몸에 맞추어서 적정량을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항상 적당한 이제 운동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이 혈액 자체도 이게 이제 그 혈관이 수축했다가 이완이 됐다 이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혈관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육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적절하게 자기 체질에 맞게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아버님 끝까지 방송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궁금증이 있거나 아픈 곳 있으시다면 서울 02823-200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저희는 계속해서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가슴과 옆구리 쪽으로 통증이 생기더니 수포가 띠 모양으로 길게 생겼어요. 대상포진이 의심되어서 병원약을 처방받고 먹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치료 후에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고 대상포진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하고 질문해 주셨어요. 보통 대상포진하면 수포가 이렇게 올라오고 또 피부 손상과 통증이 굉장히 심한 질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도대체 왜 생길까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에 이제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신경절 안쪽에 내재되어 있다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면서 피부 쪽에 이제 통증이라든지 수포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아파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대상포진에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예, 일단 그 면역력을 높이고 이제 대상포진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체질적으로밖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예, 첫 번째가 이제 추위를 타는 음체질입니다. 예, 그래서 이때 추위를 탄다는 것은 항상 내가 손발이 찬 것만 가지고 추위를 탄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손과 발도 조금 차가운 느낌이고, 또 하나는 이제 평소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좀 덜 좋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찬 것을 먹으면 좀 속이 불편해서 안 먹는다. 그런데 내가 손발은 찬데 물은 또 시원한 게 먹어야 나는 소화가 잘 된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체질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손발만 차다고 해서 차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위를 타는 한의원에서 검지를 받았는데 이제 음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환기와 백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이에 반해서 이제 더위를 타는 양체질이다. 이런 경우에는 승마와 창추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상포진인 만큼 체질에 따라서 한방차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SNS로 올라온 건강 고민 상담 함께 살펴봤습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최진용 박사의 건강 상담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의 건강 제안 함께 하실 텐데요. 박사님, 오늘의 건강 제안 무엇일까요? 오늘 건강 제안은 질병 치료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이제 정약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패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포기라고 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겠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양방, 한방, 또는 이제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또 유튜브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자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치료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잘 낫지 않는 병이라고 해도 박사님 말씀처럼 치료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고민이나 질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건강상담소의 문을 똑똑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최진용 박사의 건강상담소, 오늘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